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성전 지킴이, 가슴이 내려앉는 사고. 전북대학교 병원 원장 임기를 마친 뒤인 1988년 1월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미사를 보러 다니는 전동 성당에서 사목회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회장으로서 전례부, 교육부, 선교부 등 여러 파트 일에 관여하며 성당 살림을 꾸리다 보니 매일 습관처럼 드나드는 우리 성당이 얼마나 귀하고도 소중한 신앙 터전인지 절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뒤면 본당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1889년 봄 프랑스 선교사 자비에르 보둔의 신부님이 초대 주임 신부로 발령을 받으셨으나 곧바로 전주 시내로 들어오지는 못하셨다. 외곽에 머무시다가 1891년에 지금의 성당 자리에 터를 잡으셨다. 1891년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두 분이 1791년 시내 밖으로 순교하신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성당 자리는 두 분이 목숨을 잃으신 풍남문 성곽의 한 자락이었다. 1908년에 성전공사를 시작한 보둔의 신부님은 일제가 신장로를 내기 위해 풍남문 성벽을 헐자 당국의 허가를 받아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돌로 성당 주춧돌을 세우셨다. 완공하기까지 무려 23년이 걸린 전동 성당은 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식 서양 건물로서 육중하면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정부에서도 1981년 9월에 국가기념물인 사적 제 288호로 지정해 역사적, 종교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보존 가치를 인정했다. 호남권 신자들이 두루 다 아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데는 까닭이 있다. 본당 임원들은 1988년 5월부터 내년에 맞을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무엇을 할지 두루 의논했다. 오래되고 낡아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을 보수하고 100년 동안의 자료를 수집해 성당의 뿌리와 역사를 차분히 정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성당 100년사를 책으로 펴내려면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분야별로 일을 맡을 책임자를 물색하는 한편 본당 교우들에게도 널리 알려 사진과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예쁜 성당으로 소문이 나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당 주변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한층 더 볼만하던 1988년 10월 10일이었다. 한낮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성전 2층 회랑에서 불이 나 그 귀한 성당의 천장과 지붕이 다 타버리고 만 것이다.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병원 근무 중이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제치고 성당으로 달려갔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성당은 천장이 뻥 뚫려서 하늘이 다 보였다. 말 그대로 망연자실. 너무 충격이 커서 가슴은 물론 다리까지 후들거렸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달려가는 와중에 하필이면 내가 사목회장일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 터지다니. 모든 게 다 내 불찰인 것 같아 두 다리 뻗고 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사목회장인 내가 아이처럼 울면 이미 눈물 철철 흘리고 계신 할머니며 아주머니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달래고 위로하겠나. 처음 얼마 동안은 모두들 왜 불이 났는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경찰이 오가고 수산이 머니 성당 주변이 온통 어수선했다. 100주년 기념 사업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예기치 않은 화재는 건물의 낡은 곳을 손보는 땜질 수준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성전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4년간 사목회장을 맡으며 겪은 어려움을 무슨 말로 다하랴. 그러나 기기묘묘하게 일이 잘 풀리면서 오늘의 멋진 성당으로 꾸며졌고 기념사업도 잘 치러냈다. 우선 하드웨어로 불탄 성당의 천장과 지붕은 화재 위험이 적고 단열 효과도 높은 구리판으로 전면 교체했다. 흙과 부서진 벽돌로 꽉 차 있던 성당 지하는 원형대로 복원하고 통풍도 잘 되게 보수했다. 보둔의 신부님이 중국인 기술자들을 데려와 직접 구워 쓰셨던 흙벽돌 위에 세월의 때처럼 묻어있던 지저분한 페인트도 싹 벗겨내고 깨끗하게 단장했다. 소프트웨어로는 본당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모아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을 펴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모아 전동 100년 사진첩도 출간했다. 이 성전터에서 순교하신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순교 2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자료집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역사를 통틀어 아우르는 전동 성당 100년사도 펴냈다.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다. 초대 보둔의 신부님과 2대와 4대 주임 라크루 신부님의 편지와 자료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이다. 아쉽지만 다음번 기념사업 숙제로 넘겼다. 하느님의 집, 전주교구 역사의 큰 기둥이자 한때 주교자 성당으로 호남지역 선교의 요람이던 전동 성당이 화재로 흉물스런 모습이 되자 교우들은 너나 없이 허탈해했다. 당연한 일이다. 불탄 성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교우들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할 보수 작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도 자리하고 있었을 터였다. 이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귀한 성전을 보수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사목회가 100주년 기념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하려 하자 일부 교우들은 아주 답답해했다. 사실 교우들 힘만으로는 1억 원도 모으기 힘든 형편이었다. 성전 보수만 해도 벅찬데 기념사업까지 동시에 벌이려 하니 현실을 모르는 돈키호테식 공상 같은지 애써 외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 사목회 임원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놀랍게만 보인다.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성경 말씀에 의지했다. 하느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여기시거나 본당 주보성인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정교성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성전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고심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우리는 전동 성당이 국가가 지정한 사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수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목회 주도로 면밀하게 계획을 짜며 준비를 했다. 회장인 내가 신부님 허락 아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각 부처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그 일로 서울에 올라가는 날 저녁에는 교구 차원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합에도 꼭 참석해야 했기에 새벽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했다. 제가 오늘 서울에서 봐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녁 7시 회합에도 꼭 참석해야 하니 모든 일정이 순조롭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미사를 마치고 아침도 거른 채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기도만 하고 무작정 올라가는 길이었다. 버스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간청했다. 무턱대고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나라고 왜 겸연쩍고 쑥스럽지 않겠는가. 하지만 전동성당을 지키는 일은 신앙 선조들의 유훈을 지키는 일이기에 용기를 짜냈다. 먼저 세종로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당시 문화공보부로 갔다. 문화재 예산 담당 과장님 방이 어디인지 물어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과장처럼 보이는 분이 책상 앞에 선 채로 물었다. 누구신데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지금 과장회의에 가는 길인데. 경상도 말씨였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전주에서 올라온 전동성당 사목회장 나무개라고 이름을 밝히고 기니 5분만 말씀 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사람을 눈앞에서 거절하기가 못했는지 잠깐 앉아 요점만 말하라기에 빠르고 차분하게 용건을 밝혔다. 우리 성당이 사적 제288호인데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지붕이 타버렸다. 만일 비라도 내리면 큰일이다. 흙벽돌로 지은 건물이라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과장님께서 보수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한다. 긴급한 일이다. 굳은 얼굴로 나를 주목하던 분이 조금씩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내 진솔한 태도와 열의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다. 그러시군요. 저도 안 과장 종씨입니다. 좀 묘하기도 하군요.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 올리는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아시고 바로 오늘 찾아오셨어요?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다. 잠시 후 그분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주에 내려가시는 대로 빨리 서류를 꾸며 시청 문화재과를 통해 예산서를 긴급히 올리세요. 그나저나 종씨가 찾아오셨는데 죄송해서 어쩌나요? 제가 얼른 회의에 가야 해서 커피도 한 잔 대접 못합니다. 앞으로는 전화로 연락하자면서 그분은 방을 나갔다. 일단 첫 단계는 그럭저럭 성공이다. 길을 건너 광화문 뒤 경복궁 관리건물 지하에 있는 문화재 국장실로 찾아갔다. 노란 공무원증을 수의에게 내보이자 무사 통과시켜 주었다. 국장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다. 내가 찾아간 이유를 설명하자 귀찮아하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로 서울까지 직접 오다니 열의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했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누가 들어서는데 다름 아닌 전주시청 문화재 담당 계장님이었다. 아니, 안 회장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의아해하는 계장님에게 알다시피 전동성당 보수건으로 여기에 왔다고 했다. 국장님, 이분은 의사신데요. 성당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못 말리는 분입니다. 전주에서 알고 지내던 계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덕분에 부드럽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국장님, 앞으로 전동성당 보수, 복원 예산서가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제일 첫 순서로 예산 배정을 좀 해주십시오. 문공부에서 문화재 예산 담당 과장님이 서류를 올려도 국장님께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허사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왔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허허 웃는 두 사람과 따뜻이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탔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한 뒤 배정을 하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이다. 여기서 막으면 돈줄도 막힌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예산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수위가 막아섰다.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일부러 더 바쁜 척을 했다. 전화로 약속했다. 시간이 없다. 예산실장 방이 몇 층이냐. 내 윽박의 수위는 순순히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다. 예산실장실로 들어서자 비서가 물었다. 약속은 했느냐? 누구시냐고. 명함을 건네는 동시에 보면 알 거라고 말하면서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잡 다단한 예산을 주무르는 그 바쁜 국장급 실장이 마침 혼자 있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부탁까지 하는 입장이지만 나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어떻게 오셨느냐는 말에 친구를 들먹이며 운을 뗐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기획원 무슨 차관입니다. 그 친구한테 국장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다. 더구나 나라에서 보존한다고 사적으로 지정까지 한 건물 아닌가. 나는 꺼릴 것도 없고 기가 꺾일 일도 없다는 생각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상세히 설명을 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전동성당 개축 예산이 올라오면 국장님께서 깎지 말고 예산대로 배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몇 마디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중에 그분 고향은 목포요. 나는 광주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소개가 곁들여졌다. 내가 한 번 더 용기를 냈다. 어려운 요청이지만 점심때도 됐고 나도 밥을 먹어야 하니 국장님 모시고 간단히 점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날 마침 약속이 없었는지 뜻밖에도 승낙을 했다. 가까운 일식집에 가서 초밥을 먹으며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 그분도 화답을 했다. 자신이 예산을 올릴 경우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삭감되지만 않는다면 잘 될 거라고. 계획대로 문화재 보수 예산을 담당하는 서울의 공무원 3명을 다 만났다. 과천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터미널로 가서 다시 전주행 고속버스를 탔다. 버스에는 잘 알고 지내는 콘크리트 회사 사장이 타고 있어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전주에 다차 사장은 자기 자가용이 기다리고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내 바쁜 사정을 말하며 옛 카톨릭 센터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자 두말도 않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회합실로 들어가며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5분 전이었다. 하루 800리길을 오르락 내리락 전혀 남모르는 관리들 방을 들락날락하고 마지막 일정에도 오차 없이 잘 도착했다. 어떻게 하루 일정이 자로 잰 듯 완벽하게 치러진 것일까? 주님께서는 아침 기도 때 드린 내 청을 하나도 물리치지 않으셨다. 그해 전동성당 개보수 예산으로 나라에서 18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국회 심의를 통과한 천주교 건물 보수 예산은 그게 처음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전당성당은 보수와 단장을 거듭해 풍남문,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드는 대표적인 전주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